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 5월 30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5월 30일 9시 기준으로 3,500명이 방문하였고요. 죄송합니다. 35,000명이 방문하였고 22,348건이 제보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26.92%로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네이버가 22.24%, 커뮤니티가 15.57%, 유튜브가 11.80%의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한 주 내내 DC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인 5월 29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의 한 이용자가 대통령 경호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부정선거로 당선 시 플랜 B로 독살시켜야 하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지원해라는 글이 작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록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작성된 장소나 맥락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죽음과 연관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5월 27일 APM 코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타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MBC의 이준석 후보 부적절 발언 음서고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MBC가 대선 토론 제3차 주간 방송사로서 이준석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을 음서고 처리한 것은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검열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는 MBC뿐만 아니라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 모두 유사하게 진행한 것으로 유독 MBC만 검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MBC가 불편하더라도 공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소리가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펜앤마이크, 더 퍼블릭 등 언론 대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5월 29일자 보도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에 대해 역전,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열화를 단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펜앤마이크는 5월 28일자 보도에서 거북섬 전체의 운영 실패를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적시하여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한편 더 퍼블릭은 5월 29일자 보도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적 수행 능력과 무관한 자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미담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만 쏟아내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YTN 연합뉴스TV, 채널A 등 문제 사례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28일에는 YTN 연합뉴스TV, 채널A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을 다루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패널의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위반 사항 등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5월 28일 방송한 YTN 뉴스케어 10에서는 5월 26일, 5월 17일에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및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보이도록 그래프를 편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청자에게 중대한 오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 3항 여론조사 보도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보도건은 방송의 여론조사의 보도와 제작 기술상의 균형, 사실보도 및 공정성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했습니다. 또한 어제 브리핑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불공정 편파 심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정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